암을 다스리는 통합 면역 암 치료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실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립니다. 한의사 정범진 선생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가워. 반칙이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훈남이시다. 네, 스튜디오가 훈훈하네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 환자분들의 고통은 덜어드리고 희망으로 채워드리는 한의사 정범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통합 면역 암 치료입니다. 뭐 저희가 항암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통합 면역 암 치료 이건 좀 생소한데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통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표준 치료들이 암 환자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치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사이에 이 항암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예 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하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공격적인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가 스스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면역력을 본질적으로 키워드려서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합 면역 암 치료라고 하는 게 암 환자가 진단을 받고 나서 완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의 관리, 항암이나 방사선 중에 부작용 관리, 또 표준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이 전이 재발 억제 관리까지 사실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굉장히 많은 이제 네네. 음식이나 뭐 약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네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통합 면역 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근거 있는 치료들만 하자라고 하는 게 이 통합 면역 암 치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모르겠지. 그렇죠. 보통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복되면 이제 신체화가 돼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 부진이나 소화장애, 불면, 두통 같은 것들. 실제로 제 환자분은 이제 대장암 수술 앞두고 먹으면 계속 토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은 없고. 아, 그래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거든요.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네, 속 안 좋잖아요.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마땅히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 증상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자니 그대로 두면 이제 수술 전에 굉장히 나쁜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나중에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보통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WHO의 국제암 연구소 결과를 보면 적색육의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적색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등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는 적색류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가 암과 관련이 있다거나 고기 자체가 암 발병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모두 근거가 없는 속설이고요. 실제로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고기를 좀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항암이나 수술을 이제 견뎌내고 나면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즉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네.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사성 질환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해야 하고 더 엄격하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수술 후에는 이제 절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후유증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보통 통증이나 수술 부위가 유착되거나 경직되고 또 부종 같은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임상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후유증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참아야지. 장기가 뭐 옛날에 절반 정도 남아 있다 네, 이러면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들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영양 상태를 개선을 좀 시켜줍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식사량이 수술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요. 똑같은 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흡수가 당연히 덜 되겠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 불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실제 논문을 봐도 위암 환자의 83% 그리고 대장암 환자는 최대 60%까지도 영양 결핍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열량을 공급해주는 고단백 식단과 또 소화기에 부담되지 않는 저자극 식단을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천연물이나 한약재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진세노사이드, 뭐 알지3, 베타글루칸 같은 네. 물질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분들 자체가 암세포를 사멸사시켜주거나 또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면역 증진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성분들을 우리가 약침의 형태라든지 또는 액상제제, 환, 캡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치료들은 보통은 이제 표준 치료, 항암을 진행하시면서 이 항암 효과를 보강해주는 이제 보조적인 요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표준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이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컨디션이 불량해서 항암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항암 대체요법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양방 치료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양방 치료 중에는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뭐 고주파 치료도 있고요. 또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라든지 글루타치온 요법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NK 세포 활성도를 높여주는 뭐 사이모신 알파나 미슬토 요법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환자 몸에서 면역 세포를 채집을 해요. 해서 이걸 수십 배로 배양해서 불려준 뒤에 다시 환자에게 투여해주는 그런 면역 세포 치료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 보면 이 시기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쵸. 이거는 먹어도 되는지, 네네.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특정 음식이나 특정 영양소에 편중되어 있는 식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이 가정식, 일반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대신에 이제 조리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찜이나 아니면 조림의 형태로 좀 바꾸시고 양념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좀 구성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었을 때 달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설탕이나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이미 안 좋다고 하시려고 지금 그러신 거죠? 그래서 단당류들은 사실은 먹었을 때 체내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몸에서 인슐린이라든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인슐린이나 인슐린 유사 물질들이 암세포를 자극하는 걸로 저희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당류들은 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와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이 끝난 2, 3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들이 2, 3년 이내에 60에서 70% 가까이 재발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유가 저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소화도 시켜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수술이나 항암처럼 굉장히 에너지 부담이 큰 업무가 추가가 되면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연적인 회복을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통합 면역 치료를 받으셔서 면역력을 빨리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암이라는 질환을 저희가 단순히
이 제거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암이라는 질환 자체를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으로 점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이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사실은 앞으로의 암 치료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좀 생소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나 관리를 꼭 받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환자분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